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책임을 서방에 돌리며 지금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곧 1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없는 전쟁터에 방문을 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방문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신들이 지금 점령지에서 미군이 있는 지역에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듯 이제 미군이 없는 지역에 80세 노인이 굉장히 위험한 기차를 타고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비록 5시간이지만 이렇게 도착을 했다는 거는 이제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이제 사기를 북돋는 역할을 했고요. 또 바로 그 조금 뒤에 있었던 푸틴 연설에도 대비되는 어떤 푸틴에게도 하나의 그 보란 듯이 한 그 영향을 주는 그런 방문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종의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예, 지금 이제 대공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습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가 반격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이번 방문이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예. 폴란드에서 열차를 타고 10시간 동안 지금 키우로 이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정상들도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까? 그동안에 사실 조금 위험지대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마지막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처음은 아닌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출발 전에 분명히 이제 미국이 출발한다고 또 러시아에게 통보는 하긴 했다고 합니다. 미리 출발하기 전에 러시아에 통보를 했어요? 예.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보란 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유유자적 키이우까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게 굉장히 큰 굴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자체로서도 네. 그런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군사 지원 방안도 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다연장 로켓 시스템 같은 걸 더 추가로 지급하겠다,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150mm 국사포 포탄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겠다. 예, 뭐 대전차 로켓도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이제 교착 상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양쪽이 다 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이제 지금 미국 국내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국가 간에 또 혹은 국내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피로감. 예. 이런 것들을 좀 일소하는 식의 좀 어떤 제스처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5억 달러 가까이 되는 규모의 이제 32번째 군사 지원도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뭐 우크라이나 그렇게 원하는 비행기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없고 다소 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지원이기도 합니다. 또 러시아 제재를 회피하는 어떤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뭐 이게 좀 다소 상징적인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지만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전쟁 1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공습, 특히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대대적인 공습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대전차 로켓이나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가 공세를 펼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독일하고 미국 전차들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의 전 유럽이 조금씩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공세라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그 선을 더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어적 공세 그런 정도이지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정말 다시 뭐 키이우나 하리키우나 뭐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의 현재 있는 그 전선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부분적인 공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후방에 있는 수많은 민간 시설에 대한 그 공격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또 이렇게 바이든 방문 이후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전쟁이 발생한 지 1년을 맞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1주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제 미러간에 이 핵 감축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타트죠.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핵에 관련된 부분을 위협적으로 얘기를 국제사회에도 또 천명을 했죠. 네.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그림은 굉장히 러시아가 원했던 그림인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자국민들에게 대대적인 이제 언론을 통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미국과 혹은 서방이 개입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한층 더 공포감을 갖고 혹은 또 적대감을 갖고 이 전쟁을 계속 자신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지금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 군축 조약에서 우리 탈퇴하겠다는 건 아니고 중단하겠다 잠깐 이렇게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핵을 가지고 위협했던 것보다는 지금 긴장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훨씬 더 전황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핵전쟁으로 가는 이런 상황까지 갈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상 어떻게 예측하기 힘든데요. 그 핵전쟁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만 종말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인류 전체가 러시아인들도 종말을 맞는 거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들도 아무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굉장히 그 큰 앞으로 다가올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에 어쨌든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핵을 쓰기보다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 지원 없이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의외로 러시아는 대러 제재를 서방 세계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이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정치국 위원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하는 러시아 보도가 매체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도 만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대립구도에서 지금 중국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무기 지원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참 아직은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아마 지금 바이든이 급하게 약간 보여주식으로 이제 키이우를 방문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둘이 더 결속하기보다는 글쎄요. 어느 정도 이견을 계속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재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중국이 보일 것이지 지금 러시아 쪽으로 더 붙어서 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보이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물론 정반대의 또 예측도 있는데요. 글쎄요. 좀 그런 무리수를 중국이 둘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전쟁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도 전쟁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평화협상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토 국가들도 좀 지쳤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 큰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형태로 이것이 이제 현재 영토의 변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나가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돌려준다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은 아마 지금의 그 경계선에 전후해서 약간 한반도식 해법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을 이제 분단을 시키는 방식으로 아마 서방이랑 러시아가 마쿠에서는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스러운 것은 이런 식의 어쨌든 영토 확장 형태, 영토를 빼앗는 형태의 그런 군사적 행동, 이것은 굉장히 그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지 않았던 것인데요. 예.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떤 안 좋은 선례가 돼서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국제사회가 대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을 다 찾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때 바로 그러한 해법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것은 또 안 좋은 결과를 또 낳고 계속적인 분쟁 지역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그 남북한 시나리오를 언급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그대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일단 나토 가입은 유예하고 미국의 안보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주는 뭐 이런 정도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그 바로 직전하고 얘기 좀 달라져 갖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희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대안을 또 마련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후에 그 공격 상황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많이 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딱 그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굳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죠. 뭐 크림은 넘겨주되 뭐 돈바스는 다시 달라든가 뭐 하여튼 다양한 그 시나리오가 아마 얘기될 때 준비되어 있을 거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이 교착이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면 모든 그 대안들은 다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젤렌스키 말도 하나의 굳어진 하나의 의견, 전체 우크라이나 의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봄철 공습을 지금 대공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쪽 다. 양쪽에서 지금 진지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선이 확 뚫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까지 밀고 나간다거나 이러면 또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맞습니다. 러시아가 더 밀고 들어오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을 때 러시아는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 같으세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러시아는 만약에 이거보다 더 밀리는 상황이 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잠깐씩 협상에 얘기가 나왔던 지금의 그 전선, 그 국경선 지금의 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종결을 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이 유럽과 미국에서의 그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럽과 미국도 그러한 조건에 아마 우크라이나를 설득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선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영토를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러시아는 만족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푸틴도 어떤 잃는 것이 없게 되거든요. 네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번 방문 이후로 미국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금 표명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쿠에서 평화협정을 맺기보다는 러시아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미국이 계속 한다는